현재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국내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수술적 치료만 가능했던 대동맥 판막 질환에 대해서 최근에는 시술 등을 통해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한철, 최정현, 오준혁, 박진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오준혁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심할 때 치료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흉부외과에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개용을 합니다. 가슴에 흉골, 뼈, 근육 이런 걸 있는데 그 뼈를 잘라가지고 이제 가슴을 열어야지 우리 수술하면서 심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열고 심장을 보고 거기서 안 좋아진 대동맥 판막 조직을 떼어내고 새로운 판막을 넣는 수술적 치료가 기본적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을 열지 않고 개용 수술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른 다리 쪽의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 삽입하듯이 쉽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연구가 됐고 그것이 바로 탑이라는 시술 방법이고요. 탑이는 경피적으로 주로 다리 쪽의 혈관을 통해서 밸브 스텐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동맥 판막이 있는 데까지 올린 다음에 적절하게 그 판막을 넣어주고 끝을 내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탑이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개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탑이라는 시술, 개용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수술적 방법 그리고 탑이라는 시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박진석 교수님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방금 오준혁 교수님 설명드렸듯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게 하나 생겼는데 이게 탑이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적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시행되어져 왔고 효과를 우리가 증명이 된 치료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의 예후라든지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은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부담감이 있고 그 수술 자체가 환자가 심장 기능이 정상인 상태라 하더라도 한 3% 정도의 사망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이 따르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단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걸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게 탑이라는 시술이 되겠고 이 탑이 시술은 합병증이 사망률이라든지 합병줄이 실제로 수술적 치료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이 개선된 이런 경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많이 활발히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게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지금 큽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좀 탑이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나이가 많다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합병증이라든지 갖고 있는 질환들이 많다는 얘기랑 결국은 같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수술적인 위험도가 이제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탑이를 한 번쯤은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 더 많이 권해드리는 시술이세요? 증상이 아까 최정현 교수님이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보통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단계가 매우 높은 단계의 환자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지 않으신 분들,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중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증상도 없고 병의 진행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면 되시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1차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게 요즘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정말 증상이 없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피검사를 해요. 심장 부담 수치라고 흔히 이야기는 하는 BNP라는 수치, 트로포닌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환자분은 증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심장에 부담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증상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술이나 수술 결정을 하고요. 보통 이제 심장 초음파로 저희가 암이랑 똑같거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고 4단계 안에서도 더 심한, 아주 심한 4단계, 아주 심한 단계를 나누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이제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들자면 열리는 얼마만 몇 센치가 열리냐. 1 이하면 우리가 심하다,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0.75면 아주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75인 분은 증상이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4단계 이상 될 때 보통 알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나쁜 판막을 어쨌든 세문으로 갈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는 완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갈아준 문도 계속 쓰니까 따를 거잖아요. 뭐 손상이 되는 거니까 계속 같이 노화가 되는 거니까 그 손상에 대한 거는 계속 치료를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 타비 시술 관련 환자들 사례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정희 교수님부터 먼저 오재원 선생님 여쭤볼까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든가 환자분 중에 숨이 차서 좀 참고 지내시다가 대부분 연세 있는 어르신분들이 좀 참으시죠. 조금 불편해도 괜찮을 거야 하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힘들어서 이제 응급실로 대개는 오세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면 그때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 때문에 부종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숨이 차는데 그때서야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분이 심장 판막이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부종을 약으로 조금 조절해주면 아주 숨 차던 게 조금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판막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탑이나 수술을 하시자고 권유를 드렸는데 증상이 조금 좋아지니까 자기가 관리 잘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 받고 가셨는데 판막 자체가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주 안에 다시 오십니다. 대부분 다시 오셔가지고 숨이 차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탑이 시술을 받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숨 차지 않고 아주 잘 지내셔가지고 지금도 외래 다니시는데 오실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세요.